자, 여러분, 제 6주차, 오늘은 6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주에는, 저번 주차 수업에는 우리 저작물에 대해서 2차적 저작물, 그 다음 무슨 저작물, 편집 저작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창작물이 결합했을 때 보호될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법령이나 판례 이런 것들은, 이 저작물로서 보호하기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오늘은 저작자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 이해됐습니까? 네, 저작자. 이 저작자는 뭐였어요? 그렇죠? 이 저작, 사람의 사상과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죠. 표현하는 것에 행위를 한 자가 우리가 저작자를 했죠. 예?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저작자에 대한 개념, 특히 또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저작물,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그 저작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외국 저작물.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 우리 이제 교양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교양 과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책을 막 복사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아무 내용들을 무단히 어떻게 해요? 카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작권법에 의해서 다 어떻게 보호되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꼭 법학과에 다니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다니지만 배워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이 사회의 규범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정해진 질서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순응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화도 시키고 교정도 시키기 때문에. 왜? 사회에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교양 과목을 통해서 뭐 정치와 관련된 거, 법학에 관련된 거, 사회, 문화, 예술, 뭐 언어 이런 다양한 그 교양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뭐 전문적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로스쿨 같은 거 이렇게 해줘.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이 뭐야? 저작자가 뭐야? 저작물은 뭐지? 이런 것들은 알고 누구한테 엄마 아빠나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게 뭡니까? 무슨 방? 뭐 N방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막 저작물 무슨 뭐 그 아이들의 뭐 이렇게 참 막 화가 나죠.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거 뭐 사실 막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의 신체 일부를 찍는 거는 범죄입니다. 알겠습니까? 허락을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게 나온 사진을 누가 막 무단으로 배포했다.著상권 침해입니다. 이런 것들 다 뭐 해야 되게? 저작에 관한 거죠. 저작.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사진 작가의 사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나 이거 법학과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우리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법학은 2개가 있어요. 현대사회화법, 생활법률이죠.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1학년 과목인데 여러분들 그거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2학년 과목이니까. 그럼 2학년 때 배우는 게 뭐냐? 창의와 지적 저작권, 즉 저작권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법학 과목을 2개를 배우는데 상당히 이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어오신 걸 상당히 잘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들을 과목도 없는데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더라도 잘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법학을. 이 법학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냐? 법학도라 생각하시고 저 현대사회법론법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살아가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집중하셨죠? 1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참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다 하고 할 때마다 제가 수업 자료를 따로 우리 이클래스에 올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꼭 출력받아서 저랑 같이 수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작권의 개념 1번 보세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 한다. 그렇죠? 저작자, 저작물을 만든 사람. 이래서 저작물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 표현이라는 개념 정의에 충실하면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연인 우리가 법학에서 뭐라 동그라미 치세요. 자연인 그러면 사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연인과 대응되는 개념이 뭐냐면 법인이에요. 그 법인은 여러분 어려울 필요 없고 우리가 동창회를 한다. 그럼 너네 동창회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A 동창회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인들이 동창회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법의 적용을 받고 이 동창회를 하는데 우리 친목 도모를 한다. 그럼 비영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리든 비영리든 이런 법인들이 이렇게 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보세요. 사상과 감정. 사람이니까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랍니다. 당연히 갔는데 법인이 나중에 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한정될 것이나 저작권법은 창작 활동에 관한 투자를 유인하여 저작권법 목적인 창작 촉진의 달성을 위해서 법인 등도 저작자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것들, 회사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법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법인 단체 그 밖에 사용자의 기획하에 위 법인이나 위에 있는 법인들이나 또 단체 등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다른 정합이 없을 때는 위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업무상 저작물이라 한다. 자, 업무상 회사에서 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회사 자체가 만든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만든 거예요? 구성원들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마치 누가 A 그룹에서 만든 걸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바로 우리 조금 뒤에 배울 업무상 저작물이라 한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일했는데 저작권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왜? 거기서 당신들은 일하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은 창작은 누가 해요? 직원들이 다 하죠. 근데 저작자는 누가 된다? 법인이 된다. 회사가 된다. 이것들이 중요하다. 그럼 다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따르는데 그 회사가 다른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시켜 먹고 돈을 주려고 해서 고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번. 저작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적권자와 또 개념이 또 구별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적권자가 뭔지 우리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개념 그 요소에 보시면 나옵니다. 뭐예요? 저작 인적권자. 그 공연하는 사람 따로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반주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인적권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저작자는 저작권자와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인적권자도 다르다. 이거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저작자는 처음부터 오타가 났습니다. 알았죠? 예, 처음부터 뭐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타가 나면요 좀 웃어주세요. 알았죠? 네. 처음부터 저작권자가 되나 저작자는 처음부터 저작권자가 되나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저작자와 저작 재산권자가 분리될 수 있다. 왜? 양도하면 내가 저작자지만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는 저작자와 재산권자가 당연히 어떻게 분리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뭐 일기 같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신 존속이라 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면 저작자는 분리될 수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 존속적 성질을 가져서 저작자는 항상 저작 인격권을 가지고 이런 저작자와 저작 인격권자는 항상 일치합니다. 또 가수와 같은 실현자 등 저작권법 하에 타인의 저작물 또는 비저작물에 대한 단순히 예능적 방법으로 제한시키는 자이고 저작권보다 제한된 저작 인접권이 주어질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가수가 노래를 하면 반주하는 사람도 그 음악에 따라서 반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휘하는 사람들도 그 음악대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로 추정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서 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예명은 뭐예요? 우리 가수들 예명 쓰잖아요. 그럼 아호는 뭐예요? 호, 그럼 약칭 이런 것들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걸 쓰면 내가 저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작자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라는 말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정한 경우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추정 안 됩니다. 그럼 추정이 깨지면 저작자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추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들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업무상 저작물이 있는데, 자, 아까 봤죠 개념은. 그래서 저작권법은 특정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관한 최초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회사가 있으면 그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다 저작하고 있고 창작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권리자가 아닌 회사가 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업무상 저작물은 보세요. 법인이나 그 밖에 사용자의 기획 하에 회사나 또는 사용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기획 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 법인 단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야 되고요.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입니다. 무가 아니라 무는 먹는 무죠. 그래서 오타 났습니다. 저작물로서 위 법인의 명의로 공표가 되어야 되고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따라서 이걸 저작권을 누구로 주겠다 뭐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이번에 했을 때 이 저작물이 나오면 회사하고 너희하고 같이 공동 저작권을 갖게 할까 뭐 이렇게 특이하게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을 때 위 법인 등은 저작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창작을 수행한 저작자가 아니라 그 단체가 최초의 저작 기속 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단체나 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창작을 담당한 종업원 등은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다소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업원이에요. 실제로 누가 이런 걸 다 개발할까요? 개인들이 다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면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창작적으로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뭐 특허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성공할 수 있지만 회사가 하는 거하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은 엄청 많이 하고 저작권은 못 갖는다.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회사가 좋은 아이템으로 이 저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 회사와 나 50대 50대로 갖는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공동 저작물이 되죠. 이런 공동 저작물은 어떻게 해요? 지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몇 프로 갖고 내가 몇 프로 갖고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들은 조금 뒤에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나옵니다. 아까 뭐 했던 것처럼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데요. 법인 등의 기획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되고 아까 봤던 것 복습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되고 종업원 등이 업무상 저작물을 해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께 되겠죠. 그 다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는 여전히 그 창작을 한 종업원에게 저작자의 지어서 갔는데 공표를 하면 법인으로 간다.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 저작권의 기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계약 규정이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정한 내용이 어떻게 해요? 더 우선한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창작자가 저작자로 되고 그의 저작권이 기속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업무상 저작물이 이 요건을 다 갖췄을 때는 법인이나 단체가 뭐야? 권리자가 된다. 알았죠? 지적권자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저작물을 볼 건데요. 개념 보세요. 현행 저작권법에서 공동 저작물은 자, 뭐 아시겠죠? 2인 밑줄칩니다. 2인 이상의 제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유가 돼 있잖아요. 공유. 공유는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Y81 공유기를 사용하는데 내가 쓰는 부분을 여러분 따로 이렇게 가서 거기만 씁니까? 아니죠. 같이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공유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나 이제 빌라에 사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럼 계단을 어떻게 해요? 다 잘라요? 자기 비율만큼? 그럼 막 계단 내려다 떨어져 죽어요. 왜? 자기 지분만큼만 밟고 다니면. 아니면 막 갑자기 15층에서 1층을 점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공유란 말은 같이 쓴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나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지분만큼 있고 니도 네 지분만큼 있는데 이게 다 합치면 공유가 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세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기여 부분을 상호 의존적인 정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분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리, 그러니까 공유만 하고 분리는 안 된다. 근데 지분은 나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공동으로 창작 행위는 주관적으로 공동 창작 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공동 제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적 장소적으로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런 공동 제작자 모두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작물의 소재나 모델 제공, 저작물의 기능을 설명했다. 이 기능 설명하는 것은 뭐야?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명서 봐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검사, 오류 발견. 컴퓨터 우리 많이 뭐 무슨 알약, 무슨 약, 뭐 바이러스, V3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이렇게 오류 등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한 경우 2차적 저작물인 원저작자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공동 저작의 창작적 기여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의 음악 감독과 미술 감독 등이 같이 상이한 종류의 창작적 기여를 부담한 경우에 이런 어떻게 해요? 공동 제작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영화 촬영해봐요. 그럼 뭐 음향 감독, 미술 감독, 조명 감독, 그다음에 액션 감독 다 이분들이 따로따로 이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뭐 스태프분들이 노력했는데 저는 수저 하나만 얹었어요. 막 이렇게 겸손한 척. 너무 지나친 겸손은 좀 신뢰가 되겠죠. 근데 너무 또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기 싫어요. 알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좀 하는 게 좀 살아가는데 미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음악이나 미술도 각자의 공동 저작자 될 수 있고 또한 품질 정도에 따라서 내국인이 외국인과 협력해서 내국 원작품을 외국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외국인의 독립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외국 일도 번역물에 대해서는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가 상이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지분의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공동 저작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 저작자가 되는데 지분을 뭐 5대5로 갔든 뭐 7대3으로 갔든 8대1로 갔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저작자는 니들 둘 다 포함된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다섯 번째. 아이디어 제공자와 구체적 표현의 창작자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는 이렇게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 공동 저작자가 아니지만 그 합의에 의해서 저작권의 공동 보유자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제공한 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럼 중요한 게 바로 또 이 공동 보유의 지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나오는데요. 1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공동 보유 지분 비율은 공동 보유자의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알죠? 이 지분자들의 의사나 뭐 어떻게 법률의 규정. 그래서 이 공동 보유자는 그 지분 자체에 대해서 명시적 저작권법은 규정 없어요. 네가 얼마 갖고 얼마 갖고 이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규정에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 저작 간에 특이 없을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서 각자 배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8조 2항. 그래서 공동 보유 지분의 비율은 공동 저작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합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한 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런 저작권법은 창작에 기여한 비율이 명확하지 아니한 데는 공동 저작물에 대한 기여도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냥 n분의 1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 저작자의 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이때는 공동 지분을 균등해서 추정하고 이것도 또 추정하고 추정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별도의 합의된 바가 없으면 그 합의 지분에 합의하면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합의하면 그 합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왜 이게 저작권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게 금전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지분 비율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공동 저작자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이 공동 보유 관계를 주장해야 되는데, 자, 민법상 공유 관계입니다. 공유 아시죠? 네. 그래서 공유 관계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공동 보유 관계의 대외적 주장도 공유 보유자 전원이 공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 보유자 1인이 자신의 점유 침해로 근거로 다른 보유자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이제 지분인데 지분의 침해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 동의를 필요 없어요. 내 지분만큼 내 스스로 내 거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이용의 자유, 당연히 공유이기 때문에 이용을 자유화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은 그 지적재산권자의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권자의 동기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 양도는 파는 거고 질권은 담보로 잡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당포 같은데 이런 걸 질권이라 하죠.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공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예. 두 번째, 이 공동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해, 신이라면 신의측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사자하고 같이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받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갑자기 뒤통수 돈 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의측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에 반해 공동저작물의 지적재산권 행사에 관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에 따른 수익이 있죠. 예, 그래서 이용에 따른 수익은 공동자의 특약이 없는 한 지분에 비례해서 받는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당연히 지분에 비례해서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저작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저작물은 내국인에 의해서 저술된 저작물로서 외국 저작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됩니다. 이 조약은 우리 밑에 그 각주가 있죠. 120, 어디가 있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인데요. 헌법 6조인데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공포된 조약은 법규와 국내법과 같다. 그래서 이 조약도 일정한 경우에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그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보호된다. 조약은 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뭐 무국적자나 대한민국 내에 주된 주소가 있는 외국인, 외국 법인 회사들, 이렇게 이런 저작물을 맨 처음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뭐 이런 것들은 30일 내에 대한민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해서 우리 조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재법에서 보호한다. 이 조약이란 말은 계속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정한 경우에 우리 이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된다. 뭐 외국 저작물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5조차 이제 저작물의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저작자가 갖는 권리가 뭐냐면 저작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런 저작권, 그다음에 저작 인정권, 그다음에 이 저작권을 계속 그 저작 권리를 해서 행사하다 보면 일정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제한들, 그다음에 저작권 계약은 혹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저작권에 침해가 있었다. 그럼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작권법이 다 끝나면 우리가 좀 이 저작권과 특허 상표를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상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밤 정도 왔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작권부터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읽으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이거 듣고 어떻게 유인물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 보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뭐 온라인 수업이 연장이 되면 제가 또 7주차부터 보고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 뭐 계속 오프라인 수업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또 와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수업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업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